네, 매일경제TV를 보면 성공이 보입니다. 최현덕의 성공 전략 통해서 오늘장 전략과 관심 종목까지 함께 가져가 보시죠. 오늘 엠벤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최현덕의 성공 전략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이 포함된 종목들 그리고 수익률까지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야기부터 함께 이어가 보면요. 먼저 어제 포함했던 PSK홀딩스 오늘 오전장에서 신고가를 바로 터치하고 현재 수익률이 15%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급등하는 종목을 포착하셨나요? 그래서 간밤에 보시면 이제 ASML 실적 쇼크 때문에 많은 빅테크가 빠졌습니다만은 이 수긍정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이 디스컴 장비하고 리플로 장비 공급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삼성과 하나씩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말씀드렸던 이 DIT 같은 경우도 마이크론에 공급한다 이게 나왔던 건데 아직 마이크론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삼성과 하나씩 들어가다 보니까는 마이크론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주면서 오늘 또 신고가 돌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SML 같은 경우는 전공정이기 때문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그쪽은 줄이면서 풍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쇼크와는 상관없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오히려 좀 반사 이후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계속해서 가져가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목표가도 이제 58,000원까지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좀 더 남아있거든요. 목표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는 계속해서 보여줘야 말씀드리겠고 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렇게 나올 종목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종목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까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끝이면 성공 전략이라고 하기 어렵겠죠.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 날 매수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DIT가요. 37% 수익이고 목표가까지 이미 도달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그 성공전에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어제 상한가 오늘 또 급등 나오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이 마이크론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던 건데 이 보고서를 봤더니 이제 2분기 안에는 마이크론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이크론이 이 드림이나 HBM 쪽에서는 가장 작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그쪽 공급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 지금 마이크론이 삼성과 하이닉스 점유율을 또 따라잡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떠나서 지금 해외 장비 업체까지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매출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는 거고 지금 후공정 쪽으로는요. 서로 누가 더 많이 투자하냐 어떤 내기를 할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DIT 같은 경우도 계속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3만 원 목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 오늘 3만 원 넘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에서 수익 실현 관점 보시되 나중에 조정이 받는다면은 다시 또 좀 매수 관점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그 홍정 쪽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요 다음 타자가 될 종목들도 계속 좀 제가 정리를 해두고 있다 보니까는 이 성공 전략에 나온 종목들 계속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성공 전략에서 급등주만 정확하게 포착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이런 관련 종목들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오늘 시장의 성공 전략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이 ASML이 간밤 쇼크가 나면서 미증시 반도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오후장에 TSMC 실적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먼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큰 걱정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이 TSMC 실적이 잘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오후장에 더 올라갈 수 있다. 특히 ASML 같은 경우는 이 ASML은 EUV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 EUV 장비가 이제 전공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전공정은 좀 줄였습니다. 투자를 줄이다 보니까는 이 ASML 실적은 뭐 안 좋을 가능성이 더 컸던 거고 이 전공정은 줄이면서 후공정으로 더 키웠기 때문에 이 후공정 기업들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코어스라는 2.5D 패키징 같은 경우도 지금 더 증설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풀가동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TSMC가 실적이 이 ASML 쇼크로 나올 가능성이 많이 없다. 그러면 어제 이 ASML 쇼크 때문에 미국의 어떤 반도체 기업들이 빠졌던 건데요. 오늘 TSMC 실적만 잘 나와준다 한다면은 결국은 전공정은 안 나오는 게 좀 당연한 거고 후공정 쪽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밤에 빅테크들도 TSMC 실적만 좋다면 더 올라갈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침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만약에 ASML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네. 그건 기회다. 많은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조정이 많이 안 나왔던 거죠.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 TSMC 실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전공전단에서 지금 부진한 건 당연하다. 우리는 후공전단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TSMC 실적 발표 그 사이, 그 전에 조정받고 있는 반도체들을 지금 빠르게 매수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조정이 그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우리가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후공정 쪽에서 어떤 HBM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만 올라가지 전공정 쪽에서 어떤 장비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레거시 장비라고 하는데 그런 종목들은 전혀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못 갔으니까 싼 걸 차지하는 건데 지금의 반도체 수요는 결국 이 AI 반도체가 후공정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수요가 나오는 그런 장비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나중에 전공정도 좋아지긴 하겠습니다만은 굳이 나중에 좋아질 거를 지금부터 관심 가질 필요 없을 것 같고 그쵸. 여전히 후공정이 어쨌든 이 AI 반도체를 만드는 게 후공정입니다. 그쵸. 그 후공정 기업들만 계속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후공정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선공 전략 열어보겠습니다. 네, 줄어드는 악재들, 지금 시장의 악재라면 뭐 금리, 유가,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조금 소강되고 있다는 걸까요? 자, 우리 주말 동안만 보더라도요.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죠. 그쵸. 다만 지금은 그게 많이 사라지고 있다. 일단 어제 유가가 급락한 걸 봤을 때 중동 이슈는 사실 어제까지도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떤 이란에 대한 어떤 보복 공격을 좀 크게 할 거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좀 줄어들 거다라고 했던 건데 어제 유가가 3% 급락이 나왔잖아요. 유가 빠진 것만 본다 하더라도 일단 중동 악재는 좀 많이 감소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물론 중동이 어떤 그런 전쟁 상황이 좀 계속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잘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금리 인하 지연이 가장 큰 건데 지금 시장에서 우려했던 건 뭐냐면은 금리 인하에 있어서 오히려 올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UBS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내년 3월까지 금리는 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내년 3월 달에 금리를 지금 현재 5.5인데 6.5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다 보니까는 정말 그렇게 되면 꽤 큰 악재거든요. 그런 우려감이 있던 건데 어제 파월이 확인해줬죠. 금리 인상 이야기 안 했고 지연될 수 있다까지만 확인해줬기 때문에 지연까지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빠지기 시작했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빠지면서 지금 달러 인지까지 같이 빠졌고 우리 원달러가 또 올라갔던 이유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외국인의 배당금, 이 역송금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역송금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송금할 게 없단 말이죠. 그럼 그것도 역시나 좀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면 원달러, 그다음에 금리 인하 이슈, 그다음에 중동까지 이 악재가 사라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하루 이틀 전까지만 비교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그 악재가 미친 영향이 상당히 좀 줄어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보시면은 이제 이 현선물 시장은 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일단 단기 조정은 좀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는 사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 반등을 좀 무서워한다기보다는 어떤 종목을 내가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조정은 끝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공 전략에 이어서 이 시각 공략주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함께 알아보시죠. 네, 역시나 에이징랜드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아무래도 TSMC 실적 전에 우리가 빠르게 들어가 보는 게 좀 현명할까요? 그러니까 ASML 때문에 우리가 좀 쇼크가 됐지만 결국 TSMC가 살려줄 것이기 때문에 TSMC가 가장 가능이 깊은 이 에이징랜드. 그러니까 TSMC 향 이 디자인 하우스 기업인데 이 ASIC라고 하는 이제 주문형 반도체하고요, 이 SOC라고 하는 시스템 온칩의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건데 지금 반도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AI 반도체가 이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ASIC도 주문형 반도체, SOC도 시스템 온칩으로서 다 지금 AI 반도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이 AI 반도체에 좀 특화된 그런 설계 분야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TSMC 인텔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TSMC가 실적 좋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에이징랜드도 같이 실적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국내 유일 TSMC 협력사인 이 에이징랜드한테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 빅테크들이요, 이 AI 반도체 경쟁, 이 AI 반도체 경쟁이
정말 그 군비 경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만 본다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가 거의 뭐 1,300조를 쓴다고 했던 건데 구글도 어제 그만큼 쓰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더 많이 쓰겠다고 하는 거고 최근에 지금 이 주문형 반도체 쪽을 좀 본다고 한다면은 구글이 최근에 이제 그 이 CPU 악시온 공개하면서 이 저전력 CPU를 공개했고 바로 하루 만에 이제 메타가 1세대보다 3배나 더 좋은 그런 칩을 공개했고 그다음에 이제 인텔까지도 이 가우디 3를 작년 말에 칩을 공개했는데 이번에 그걸 공개하면서 지금 3분기에 또 생산할 거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바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조정에 충분히 나온 이 에이징 랜드를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에이징랜드 당연히 좋은 건 알겠는데요. 네. 간밤에 TSMC, 이 대만의 지진 이슈가 또 한 번 나왔는데 네. 영업이익은 당연히 좋더라도 앞으로 향후 컨센서스가 좀 나빠질 가능성은 좀 우리가 내려놔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지진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지진이 나가지고 그 TSMC 공장 있는 곳이 뭐 완전 진짜 뭐 갈라지거나 뭐 네. 그러지 않는 이상 지난번에도 지진 나가지고 잠깐 생산이 멈췄지만은 다시 가동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일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시적인 이슈에서 우리가 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지 네. 중장기적인 흐름은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편안하게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에이징랜드 가격은 어떻게 설정해봐야 할지 차트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IP 기업들하고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대부분 조정이 충분히 나온 상황에서 네. 주가를 막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IP 기업이 먼저 가냐 아니면 DSP 기업이 먼저 가냐 이거와 같은데 이 에이징랜드가 어쨌든 TSMC 상이고요. 오늘 TSMC 실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오늘만 본다면은 일단 에이징랜드가 먼저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이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75,000원까지 단기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가는 55,0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가격 전략까지 함께 공개해봤으니까요. 첫 번째 공략주 에이징랜드 꼭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공략주도 함께 공개해볼까요? 네. 네, 반도체보다 매출이 좋은 바이오 기업이다. 네. 다시 한번 바이오에 조금 상승불이 켜지고 있는데 역시나 그 상승불의 포문을 열었던 알테오젠을 다시 한번 그렇죠. 공략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장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많은 분들이 바이오를 무서워하는 게 네. 임상 기대만으로 올라갔다가 그 임상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 정말 뭐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이오를 무서워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웬만한 반도체 기업보다도 현금 흐름이 더 좋아질 게 바로 알테오젠이다.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뭐 간단하죠. 이 키투르다라는 면역 항암제 이게 작년 매출만 33조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이게 원래 IV 제형인데 이 IV 제형을 SC로 바꾸는 그런 기술을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건데 이 정맥 주사로 맞던 면역 항암제를 주사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작년 33조 나온 건데요. 이걸 특허를 피하기 위해서 SC로 바꾼 거고 지금 작년 33조냐면은 28년도엔 40조까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지금 로열티를 5% 받는 걸로 알려져 있는 건데 그 5%만 받는다 하더라도 조 단위의 매출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바이오 기업이 네. 그냥 임상 기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 단위 매출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쵸. 또 이게 개발은 다 된 거기 때문에 따로 어떤 비용이 크게 나갈 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 단위 매출이 들어오는데 시가총액이 10조가 안 된다. 지금 다른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또는 다른 뭐 셀트리온 이런 거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저평가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런 기업들이 바이오 시장을 또 주도할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에너투라고 하는 이 ADC 개발제가 지금 또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 이 ADC 항암제가 그 1등이 에너투입니다. 그 에너투하고 또 알테오젠이 또 지금 이 SC 계약을 하기로 앞두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정확히 뭐 그 어떤 에너투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떤 정황을 본다 하더라도 에너투랑 계약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것만 본다 하더라도 이 알테오젠이 뭐 정고점을 넘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시간 문제로밖에 안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갖고 있어도 충분한 그 주식이 좀 알테오젠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우리가 좋아하는 게 주가가 좀 빨리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좋겠어요. 이 MSCI의 지수 편입이 확정적인 건데 MSCI의 지수가 운영하는 자금이 500조가 넘거든요. 네. 이 일부가 알테오젠 들어왔을 때 그 패시브 자금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는 건데 이 MSCI 지수 편입 기준이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인데 보통 첫날하고 둘째 날 기준을 하거든요. 그 기준 봤을 때 지금 오늘 유한타증권에서 나온 거 본다면은 알테오젠하고 또 다른 기업 하나를 꼽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MSCI 지수 편입이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자금에다가 지금 패시브 단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수급만으로도 올라가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모습에서 지금 뭐 확실한 펀더멘털까지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좀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이런 종목만큼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알테오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MSCI 지수 편입 호재까지 있고요. 이제는 국내 제약 바이오주를 단순히 기대감만이 아니라 밸류, 실적에까지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그러니까 알테오제는 이제 그 같이 공동 개발했던 분이 지분을 팔면서 네. 약간 노이즈가 있던 건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좀 빠졌던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거는 그 어떤 설명 다 듣고 이미 다른 가족들의 지분까지는 이제 1년 동안 락을 걸어놨기 때문에 추가로 나올 지분은 없습니다. 결국 이 매출 규모를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제 한 2년 뒤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현금 흐름을 봤을 때요. 지금의 가치 너무 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거 3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30만 원까지 목표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네. 손절가는 이제 최근에 저점 부근이었던 15만 원으로 손절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공략주 알테오제 아니 제약바이오 대장주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으니까요. 네. 오늘 꼭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매니저님과 함께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4시에 무료방송 있는데 지금 시장이 어쨌든 좀 꽤 급락이 나왔다가 돌아서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손실 회복 속도가 좀 빠를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와 바이오 쪽의 상상 제가 핵심 종목들 분석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는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이 분석 내용을 잘 들어보시라고 오늘 4시에 무료 방송 있으니까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엠벤골드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최현덕의 성공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